안녕하세요, 승산 KB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제가 낮에부터 저녁 때까지 올린 종군당 형제들과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HLB 그룹주에 대한 영상이고요. 낮에 올려놓은 영상을 낮에 미처 못 보신 분들이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편하게 한 번에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 역할이 되고요. 낮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굳이 두 번째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낮에 미처 시간이 안 돼서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다가 오늘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던 그래핀 관련주가 이 시간대 나갔었는데요. 그래핀 관련주가 좀 혁산하게 움직여서 자, 주말로 옮기고 주말에 매일 촬영해드리던 종군당 바이오, 종군당 홀딩스를 자, 이 시간대에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 이 구독자분들이 종군당이나 종군당 바이오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이 시간대 꾸준히 이렇게 올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할 건데요.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 매도세가, 외국인 매도세가 만만찮아요. 어제부터 아주 며칠 동안 굉장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 예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보험 투신 연기금이 들어오는 기관이 방어를 해주면서 조금 덜 밀리고 있죠. 자, 이렇게 0.53%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자,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 매수세가 있고 개인과 자, 금융투자 은행이 매수하면서 조금 많이 떨어지던 게 꼬리가 달리면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수도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상향이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어야 자, 추가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5개월선 위에 있죠. 아직 장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5개월선을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코스닥의 월봉 차트도 자, 5개월선 위에 있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1월 29일 날 형성된 이 동그란 산 같은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다음 주에 이 자리를 크게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까지는 지지선이었어요. 자, 이 자리 가격이 965포인트인데 960포인트라는 때가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여기 저항선이 돼요. 이 얘기는 다시 960포인트 뚫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900포인트 초반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상황이 엄청 중요해요. 즉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더 들어와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줘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를 보면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주고 뚫어주던 이 21년도 1월달과 21년도 1월 말일쯤에 지켜줄 중요한 이 좌표가 하나 있어요. 5일선이 상승 가락을 반복하면서 언덕처럼 생겼는데 지금 이 안에 빠졌다 복귀하고 있죠. 이 자리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포인트로 보면 3140포인트예요. 지금 3145포인트죠. 즉 3150포인트 위에서 끝나줘야 자,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에 반등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하죠. 이만큼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되고 기관이 더 방어를 해줘야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군당 녹십자의 국산 치료제 이유가 좀 불발됐죠. 자, 이렇게 기사를 하나 챙겨보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달아 자초되어 있습니다. 이후 치료제 이제 조금 어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군당에 이어서 지신녹십자도 국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조건 부과를 받는데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종군당도 이제 그 나파벨탄주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 허가를 받으려다가 자, 검증자문단에 이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 녹십자도 역시 1차 검증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제가 조금 불발되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밀릴 수 있냐 안 밀리냐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느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하죠. 저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많이 떨어질 테고 큰 이슈가 저번에 시장에서 우리 미리 알고 있었는데 쉽지 않을 걸 이러면 더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뉴스는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이고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절대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종군당을 보시면 예전에 이 3월 달에 저점이 58,000원을 찍었는데 고점이 27만원, 즉 5배 이상 올라갔죠? 적게 올라간 거 아니죠.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2월 달에 5개월선을 깨면서 그냥 이탈했죠. 자,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제가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 다음에 지켜줘야 될 10개월선까지 닿겠습니다. 이제 이 10개월선을 남겨두고 있는데 일반 주식들도 상승할 때 자 20개월선을 잘 딛고 올라가듯이 월봉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20개월선을 잘 지키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깨면 추세가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20개월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128,600원이에요. 128,000원을 생각하면 지금 다행히 그 위에 있죠. 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꼬리를 달았는데 무조건 이번 달 종가상,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종가상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전에 앞서서 월봉의 장기 추세인 2월 달에 이 깨지기 전에 앞서서 주봉에서 1월 달에 이렇게 5주선을 이탈했죠. 5주선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군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20개월선도 단단히 지켜줘야 되지만 이렇게 녹색으로 굵게 거드리는 5주선, 5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 5주선을 반드시 돌파 안착해줘야 돼요. 내일이 하루 이제 금요일 하루 더 남았는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그래도 추세를 잘 틀어서 돌아나갈 수 있고 5주선을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주의는 좀 하셔야 돼요. 자, 일봉을 보시면 12월 이때가 언제냐? 12만 5천원 찍은 날이 5월 3일이죠. 이렇게 자, 주식의 가장 기본이죠. 이전에 최고 저점 이탈하지 않아야 되면 또 무너지죠. 하지만 지금 다행히 여기까지 오진 않고 있고요. 5주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봉에서 일단 자 5일선과 20일선을 회복해줘야 되는데 아직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세를 틀었다. 자, 우리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을 건데 라는 지표는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봉에서 먼저 돌아나가야 돼요. 따라서 이전 저점을 이탈했을 때 크게 위험하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전 저점 딛고 돌아나가고 월봉에서 20개월선 지켜주고 자 주봉에서 5선 돌파 회복 안착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종군당은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종군당 홀딩스를 보면 월봉에서 이 종군당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자 5개월선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녹색 선으로 굵은 게 5개월선인데 주식이 진짜 상승하기 위해서 꼭 중요하게 돌파해줘야 될 자리가 5개월선이죠. 그래서 5개월선 이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다행이고요. 이번 달에 5개월선 위에서 20개월선, 이 노란선 20개월, 이 노란선이 20개월선인데 이 20개월선까지 돌파해주면 굉장히 추세를 크게 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5주선이 이렇게 5주선이라는 게 이제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 생각하면 편한데 이 5주선이 이렇게 옆으로 간 구간이 있어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이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는 깨지지 않아야 되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저번 주에 꼬리가 살짝 닳고 돌아나간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올 거야. 가격으로 보면 10만 4천 원대가 돼요. 그래서 10만 4천 원대만 이탈하지 않고 이번 주에 5주선과 20선을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이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주봉에서 5주선과 20주선을 돌파해주면 그만큼 추세가 우리 돌아나갈 거야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돌아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때 3월 17일 날 한번 들어오고 자 그러고 또 안 좋은 뉴스와 함께 다시 조정.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그 스푸트니크 V 관련 종군당 바이오가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역시 60일선이 이제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간 구간 다중바닥 구간이 있죠. 이 자리 저점이 10만 3천 원이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종군당 홀딩스는 종군당에 비해서 이렇게 상황이 나쁘거나 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군당 바이오는 추세를 틀을 확률이 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하고요. 5월 달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종군당 홀딩스는 5월 달을 기준으로 20개월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추세가 결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군당 바이오를 보면 스푸트니크 V 완제품 생산으로 좀 알려져 있죠. 자 주식이 이 주식은 적당히 상승과 조정을 잘하고 있어요. 자 5개월선을 떨어뜨렸다가 중요하게 지켜줄 10개월선을 지키고 2달간 상승 또 3달간 조정 또 상승 다시 5개월선 이어했지만 역시 5개월선을 깼을 때 10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 추세가 안 깨져요. 10개월선을 깨게 되면 5개월선이 10개월선 이탈한 데드크로스가 생기게 되고 추세가 크게 무너지는데 아직은 잘 지키고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 밑에 있긴 하지만 5주선과 20선을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물론 내일 남았기 때문에
내일 5주선과 20주선을 이쁘게 돌파해주면 다음 주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돌파를 못해주면 떨어질 수 있지만 돌파 못했을 때 지켜줘야 될 가격이 바로 4월 23일 날 형성된 저점인 56,700원에서 57,000원대를 단단히 지켜주고 돌아나가야 이 친구는 더 이상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요. 이렇게 추세가 지켜주거나 5주선에서 20주선을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추세가 크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크게 안 무너지죠. 요렇게 3월달에 이렇게 다중바닥에서 옆으로 길게 간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또한 아주 가깝게는 이 노랗게 굵게 거드린 선이 21선인데 역시 21선을 타고 잘 회복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4월달도 그랬고 4월 21일 날 또 4월 28일도 21선 찍고 그냥 상한가 같고 역시 5월 6일부터도 이렇게 21선을 잘 딛고 올라가고요. 어제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21선을 깨고 있지만 역시 내일이나 오늘도 21선 위에서만 잘 끝나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핀 관련주를 주말에 찍을까 2, 3일에 한번 찍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종문당 바이오도 2, 3일에 한 번씩 그냥 그래핀 관련주라 그대로 찍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를 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고민해 봐서 정무당 형제들을 이틀에 한 번, 그래핀 관련주 이틀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그래야 이제 당일당 2, 3일 하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 방침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프레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고요. 항상 끝에 박림하고 이 중앙 포인트를 살펴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지금 시간이 이제 2시가 다 돼가는데 코스피가 0.81%, 코스닥이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너무 세죠. 지금 기관하고 투신해서 방어를 좀 해주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좀 물량이 줄었어요. 매수 물량이 좀 줄고, 아까에 비해서. 자,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아까 그나마 12시까지는 자, 매수세에 있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도 매도세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죠. 조금 염려된 상황인데 결국은 종가상 지수를 이따 봐야 되겠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해서 자, 주봉에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요렇게 1월 29일 날 형성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965포인트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깨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2월 5일 날 형성된 변곡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 시간 끝나고 HLB 영상 찍을 때 그때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 매일 먼저 살펴보는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인데요.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약간 밀리고 있죠. 자, 그렇지만 아직은 양봉 상황인데 지금 어제 제가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를 말씀드릴 때 분명히 5일선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 얘기는 이 주식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 영향을 좀 받는데 이거는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의 주봉 차트예요. 자, 주봉에서 이 녹색으로 굵게 거는 선이 5주선이죠. 5주선이 이렇게 V자 형태, 이렇게 반등이 딱 된 이 자리가 중요한 변곡점, 즉 곡선이 변한 지점, 변곡점이 되죠.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죠. 물론 내일 이제 금요일 하루 거래가 더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상 이 5주선 위에 변곡점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추세가 살아날 수 있지만 내일 못 올려놓고 깨지게 되면 추세가 더 하향으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5주선의 변곡점의 가격이 29,800원인데 이 얘기는 이 친구가 29,500원, 800원 위에 못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추세가 또 한번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일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녹색선 그런 게 5일선이죠. 5일선을 못 올려놓으면 5일선을 맞고 밑으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안 좋은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5일선 돌파 회복 안착할 때까지는 일단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봉점이 저 밑에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가는데 4월 8일이죠. 이때 5일선이 둥그스럽게 올라가서 변곡점 자리가 형성됐는데 26,800원대에 그래서 26,800원대를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하니까 이때까지는 좀 긴장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니까 5일선 회복 돌파 안착해주면 매수, 돌파하거나 안착해주지 못하면 일단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이전 변곡점인 4월 7일에 생긴 자리를 찍고 돌아 나갈 때 자,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낫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 또 프레지 바이오파마는 사실 5월 7일날 5주선 이탈하면서 제가 경고했죠. 왜 5선 이탈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5선 이탈할 때 굉장히 위험해진 건데 이 5주선은 그만큼 중요해요.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건데
5주간 동안 평균적으로 잘 지켜온 가격대를 깼다는 얘기죠, 주식이. 예,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이거에만은 조금 상황이 대응이 필요해 보여서 일단은 현재 위치는 자, 옷을 병조 깨놓은 상태라 긴장하셔야 되고요. 이거 이번 주에 못 올려놓으면 추가로 무너지니까 그에 맞는 본인만의 대응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를 보면 역시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많이 무너지는데 이 바이넥스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크게 맞는 매물대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HLB도 이런 길을 걷고 있는데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두 개가 존재해요. 자리가 어디냐면 20년도 9월 달에 생긴 이 변곡점, 5일선이 둥그렇게 꺾인 이 점이고요. 또 하나가 2월 19일 날 생긴 변곡점입니다. 이 자리를 뚫어야 바이넥스는 진짜 날아가요.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또 맞고 떨어졌죠. 자, 언제냐면 4월 20일 날 맞고 떨어졌고 이렇게 4월 30일 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진짜 뚫어야 되는데 맞고 떨어지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일봉에서만 놓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은 5일선 회복을 못 해주고 다시 또 깨졌죠. 그러니까 5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어쨌거나 돌아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도 5일선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서 추가로 하락의 여지를 남겨놨어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 전월의 저점 깨면 안 되죠. 전월의 저점 가격이 얼마냐면 자, 이렇게 13,150원, 죄송합니다. 저점이 22,550원이다. 그래서 22,550원을 깨지면 추가로 크게 이탈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고요. 또 깨도 여기 밑에 보면 20개월선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예전에 중요하게 형성된 변곡점이 있어요. 16년도 6월 달에 형성된 건데 가격으로 21,670원이 됩니다. 그래서 21,670원을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21,670원을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21,670원 이 가격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깼죠. 자, 중기추세 하락의 약증은 제가 항상 5주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주선을 이탈 깨놓게 되면 크게 밀릴 수 있는데 이렇게 5주선을 살짝 이탈하는 5월 14일 저번 주죠. 5월 이번 주에 저번 주 5선 그냥 깨고 내려오면서 위험해졌고요. 이번 주에 다시 20주선과 5선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계속 추가로 밀려요. 5주선 회복할 때까지는 추가로 매수한다거나 이 주식을 다시 사기엔 좀 부담이 있고요. 자, 5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일단 밀리고 있을 때 이 4월 2일 날 형성된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간 부분 이 부분은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추가로 이탈해도 아주 위험해지는데 이때까지 밀릴 때까지는 가격의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일단 5일선을 뚫지 못하고 밀려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긴장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하락의 여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대응하시고 비중 축소를 할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제가 어제 또 영상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원칙에 맞는 결정이 중요해요. 나는 50% 매도했다가 나중에 추세를 전환할 때 나머지를 매수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이 주식을 대응해야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추세가 아주 깔끔하게 오르 뻗는 형태가 아니고 주식이 옆으로 계단식으로 가다가 또 밀리고 있죠. 그럼 또 옆으로 가다 밀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바이넥스도 꼭 명심해서 대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프레시즈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뒤에 항상 박림을 살펴보는데요. 이 친구 지수 무너지면서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뚫어줘야 될 자리,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뚫어야 계속 잘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뚫어놓고 자, 이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식에서 가격이 변한 변곡점은 중요한데 특히 5개월 평균, 이동 평균선, 즉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았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근데 이 자리를 꼬리를 잘 달고 돌아나갔습니다. 즉 이번 달에 이 자리 꼬리 닿았다는 얘기는 우리 이 밑으로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즉 중기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게 제가 5주선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 5선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슈팅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주식은 계속 홀딩하는 게 맞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박님 같은 친구는 이때 3월 5일 날 한번 좀 슈팅이 나왔어요. 8% 정도. 그 다음에 20% 갔다 왔는데 그 위에 조정받을 때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즉 21선이 아마 5주선일 거예요. 그래서 이 21선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5월 11일 날 21선 찍고 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다음날 10%, 오늘도 역시 5%또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죠. 박리문이 21선만 이탈하지 않고 5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자, 굉장히 강하거나 또는 좋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조광 페인트를 보면 매일 끝에 살펴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제 60개월 선 돌파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조정권에 따라서 또 한번 급등했죠. 상한가에 붙어 있다 풀렸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시 60개월 선 찍고 다시 돌아나갈 때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중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급등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라고 떨어지지만 역시 이번 주 종가상, 이번 주 종가가 내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종가상 5선만 잘 지켜주면 5선을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5일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앞전에 옆으로 길게 가던 구간이 있어요. 이게 4월 14일부터인데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또 그에 약간 잡아서 고점까지 본다 하더라도 밀리면 아마 21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래서 21선까지 밀리면 21선 찍고 돌아 나갈 때 아까 박님처럼 박님도 이렇게 긴 꼬리 달았어도 결국 20선 찍고 돌아 나가면서 또 순간순간 전 모습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조광 페인트도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역시 21선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21선 찍고 다시 돌아 나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이 조광 페인트도 계속 꾸준히 관심권에 두고 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이고요. HLB 파워까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그룹 중에 HLB 파워가 제일 좋았죠. 아까 장중에 잠깐 보니까 10%대 자 갔다 왔고요. 다른 HLB나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은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원체 안 좋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원체 이 시장이 극도로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크게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25% 밀렸고 호삭 1.59% 밀렸죠.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제 장 끝나서 체크해 보는데 개인들 매수세가 엄청나요. 지금 사실 개인들이 좀 매수를 안 해줘야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못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개인들 매수세가 너무 세고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엄청나죠. 외국인이 한 방향으로 매도를 하면 이제 계속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금융투자에서 좀 쌌고요. 기타금은 그런데 연기금도 덩달아 파는 바람에 사실 연기금이 아까 오전에만 해도 사실 매수세였거든요. 근데 오후에 급격하게 매도세로 들어서면서 자, 시장을 더욱더 끌어내린 결과를 낳았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아까만 해도 오전 12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세에 있었어요. 근데 1시로 딱 들어서자마자 자, 매도세로 돌아섰고 기관 금융투자 전부 다 매도세로 들어서는 바람에 코스닥도 크게 밀렸습니다. 중요한 건 지수도 모든 종목들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줘야 가듯이 자, 그 지수도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이. 그래서 주봉 차트를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보면 예전에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박스권 같은 적이 있었는데 2월 달에 형성된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코스피 지수 크게 밀려요. 그래서 아직은 오늘 종가상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깨게 되면 두 번째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고 두 번째 지지선의 가격이 3040포인트예요. 이때 지켜줘야 될 포인트 가격이 3084포인트인데 3100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천만 다행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깼어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1월 29일 날 형성된 965포인트 이 자리를 무조건 지켜줬었는데 깼고 이거 깼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지수가 있어요. 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 깨게 되면 아주 크게 무너지는데 전일의 저점이 944포인트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그래서 944포인트를 기준으로 유심히 지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양시장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세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수가 밀리고 이게 사실이고요. 내일이나 다음 주에도 외국인이 돌아와야 좀 살아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제일 먼저 HLB를 보면 이게 어제 고는 선이죠. 자, 어제 고는 이 자리를 깨면 크게 위험해진다고 그랬는데 큰 이유는 없고요. 이때 보면 이 5월 3일에 저점이 있어요. 자, 31,550원인데 오늘 31,450원 종가가 31,600원에 끝나면서 간신히 전일의 저점을 지켜줬죠. 이 자리 깨면 이 HLB 크게 무너져요. 그래서 간신히 지켜줬는데 예전에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크게 넘어졌을 때 이거 완바닥, 투바닥이 되게끔 반드시 돌아 나가줘야 되겠죠. 못 돌아 나가게 되면 주식이 아주 크게 무너지니까 반드시 경계하셔야 되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5개월선을 타고 이제 역별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보통 주식이 상승 추세를 탈 때는 5개월선이 위에 있고 10개월선, 20개월선이 있는데
지금 5개월 선이 이렇게 3월달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생기면서 제일 아래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위에 10개월 선이 역별이 돼 있죠. 주식이 5개월 선을 재빨리 돌파해 주지 못하면 계속 5개월 선 기준으로 밀릴 수 있고 역별이 커져요. 위험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2월 달의 저점인 29,938원, 저 호가창이 이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바뀌게 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고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사실 대응이라는 게 예전부터 제가 계속 경고했었죠. 조심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인가 여러 가지 자기만의 원칙을 가져야 되죠. 물론 HLB를 장기적으로 나는 뭐 앞으로 5년, 10년 보겠다. 이러신 분들이야 HLB 성장성을 믿고 하는 거지만 단타나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손절 구간에 손절을 못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이 추세를 돌릴 때까지는 섣불리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야 한번 장 종료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하락 추세를 타게 되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 추세를 돌려놓는 게 중요하죠. 자, 추세를 돌려놓을 때는 반드시 5주선을 회복해 주는데 저번 주에 사실 십자도 지형이 생기면서 반전형 캔들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돌아가는 게 대체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원체 안 좋으니까 HLB 영향을 받아서 돌아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죠. 자, 목요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하루 거래일에도 5주선이 올려놓으면 돌파 안착하고 돌아나가는데 5주선위에 못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HLB는 항상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천만 다행인 거는 예전의 저점까지는 아직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내일 이 자리 또 깨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걸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 역시 외국인 매도하죠. 자, 기관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도 매도했고요. 자, 아직 혼조세이긴 한데 일단 HLB를 외국인이 너무 많이 던지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돌아와야 HLB도 살아날 것 같아요. 이 HLB가 예전에만 해도 지수 영향을 크게 안 받았는데 지금 지수 영향을 꽤 크게 받는 편이라 이 점은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HLB 제약을 보면 이 친구 제가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 박스권 하단을 찍고 돌아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박스권 하단의 가격이 지금 15,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15,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순간 크게 밀릴 수 있고 14,000 중반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15,000 이탈 여부로 HLB 제약은 꼭 꼼꼼히 챙기시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간신히 10개월을 지켜주고 있다 깼죠. 이 10개월선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주식이 2,000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2만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900% 9배 이상 올라온 주식이 조정을 거칠 때 5개월 선과 10개월 선을 그냥 이탈하면 장기 골든 데드크로스가 생기죠. 그래서 주식이 쭉 무너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주봉에서 5선 밑에 있죠. 5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추세를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 동안 5주선위에만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릴 수 있지만 5선위에 못 올려놓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15,000원대가 딱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15,0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박스권 하단 이탈, 박스권 매매가 제일 쉬워요. 박스권 하단에 사서 깨면 바로 매도, 자, 올라가면 내비둡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18,000원까지 가게 되고 또 돌파하고 안착하면 크게 가죠. 그러나 박스권 하단 딱 이탈하는 순간 쭉 무너지니까 철저하게 HLB 제약은 15,000원 이탈 여부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 좀 샀고 개인이 좀 사서 바닥 박스권 하단에서 일단 좀 개인만 파고 나머지 분들이 좀 샀는데 어쨌거나 이 박스권 하단 이탈 여부를 꼭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15,000원 이탈하면 위험해지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자, HLB 생명과학도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는 상태예요. 오늘 물론 이렇게 양봉이 뜨긴 했지만 이 5월 4일과 5월 12일에 형성된 만원대, 제가 이 친구 호가창이 만원대에서 1,0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렇게 예전에 지선이었던 게 저항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역시 월봉에서 5개월 선을 회복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밀리고 있죠. 주식은 5개월 선 위에 있을 때가 제일 강력하다고 그랬죠. 5개월 선을 깨면 당연히 손절을 감행했어야 했는데 못했으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나 이런 거보다는 5개월 선 돌파 안착하고 추세를 돌릴 때까지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그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그랬다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지지 않는 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변곡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2월 19일 날 형성된 중고스럽게 형성된 중요한 저항선이자 지지선인데 예전에 이 자리가 지지선이었는데 저번 주에 깼고 이번 주 못 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 HLB 성명가가 이 자리 뚫는 게 중요해졌어요. 이렇게가 됩니다. 자, 만원대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만원대 올라서는 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HLB 생명과학도 조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요. 섣불리 분할 매수나 아니면 물타기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자,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매수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오늘의 이 지표가 좀 양봉으로 떠서 내일부터라도 5일선 돌파 안착해주고 추세를 돌려놓길 바라고요. 일단 21선 만큼 한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돌려놔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할 때가 비로소 회복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섣부른 판단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오늘 흐름이 제일 좋은 HLB 파운드예요. HLB 그룹 중에 제일 좋았죠. 이 친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다른 HLB 주식하고 틀리게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위에 있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제가 주식은 5개월선 위에 있을 때가 강한데 이 친구는 더군다나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골든크로스 엄청 좋은 상황이 있는 거죠. 물론 추가로 밀리면 6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다음 달에. 60개월선이 와서 돌아가면 다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거래량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누군가 매입하고 있고 자, 60개월선 찍고 나갈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지금 자리가 좀 높아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 한 방에 4월 23일 날 다 돌파해주면서 그다음부터는 주봉 5주선 절대 이탈하지 않고 원주의 저점도 5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HLB 제약이나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5선 돌파, 안착, 5선을 타고 쭉 올라가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살짝 깨는 척하고 바로 돌아 나갔죠. 그러면서 10%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HLB 파워 역시 내일부터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죠.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낮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얼마든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 설사 조정이 깊어서 밀린다고 해도 5개월선과 20개월선, 60개월선이 딱 만나는 이 점에서 매수하면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HLB 파워입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자, 개인이 많이 샀고요. 기관 투신 들어왔습니다. 외국이 다 팔았죠. 외국인이 확실히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하락시키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HLB 상황만큼은 그만큼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자, HLB 그룹주 끝에 항상 살펴보는 스마젠하고 대한유팝이죠. 이 스마젠을 보면 제가 이 친구 월봉 5개월선이 있다고 그랬죠. 내 주식이 월봉 5개월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5개월선을 깨면 추세가 무너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친구 꼬리가 이번 달 5개월선 저점 찍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어제 제가 5선 돌파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5선이 있는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5선이 딱 안착해 놓으면 다음 주에 5선 찍고 그냥 돌아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자, 이 스마젠입니다. 물론 내일 금요일 날 5선을 깨고 그냥 밀리면 크게 위험해지니까 뭐든 차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아직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 5선 돌파 안착해 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 하나 재밌는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옆으로 길게 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조용하게 거래량이 있다가 언젠가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27%대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요. 조정받을 때도 결국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하죠. 역시 이 친구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정확히 잘 지켜주고 돌아나감으로써 오늘 21선도 회복해줬어요. 이 얘기는 내일부터 21선 깨지 않으면 지금 주봉에서 5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입장이 있다면 순간 급등할 수 있으니까 스마젠도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매의 동향을 보면 여기 좀 났네요. 전체 거래량이 약하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티는 잘 안 나지만 이러다 거래량 실리면서 확 쳐나갈 수 있죠. 자, 대한유팝이 오늘 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이 친구 5개월선 위에 있죠.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개월선 위에 있고 바닥권이죠. 그냥 월봉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꾸준히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악재가 없나 괜찮아 보이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위에 있죠. 중기 추세의 상승과 하락 역전 제가 5선이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5선을 깨게 되면 또 조정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5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내일 같은 날 시장에 반등을 해서 이 친구가 5주선 위에서만 잘 이쁘게 출발해주면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한유팝 역시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자, 어제 중요하게 뚫어준 매물대를 뚫어줬고 돌파 안 했더니 돌아섰습니다. 21선도 깨는 상태라 내일 21선 깰 수도 있지만 내일 21선 다시 돌아나가면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대한유팝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자, 여기 좀 샀죠. 제 거래량이 세질 않으니까 어차피 큰 상관은 없는데, 이 친구 역시 예전에 조용하던 주식이에요. 이렇게 조용하던 애가, 이걸 보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뭐 엄청난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앞에 있는 거 정도는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터지고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죠. 시장에 관심권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시장이 밀려서 더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만 살아나고 좋아지면 언제든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판도 꼭 관심 갖고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